지난 시간에는 현금 청산을 위한 협의 시점 그리고 현금 청산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금 청산 협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73조 2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현금 청산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에서 현금 청산자가 발생했을 경우 협의 방법입니다. 재건축 사업에서는 어떻게 협의해야 한다고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법조문상에 일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현금 청산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시점은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이고 그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현금 청산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은 종전평가 금액밖에 없어요. 따라서 어떤 사업장에서는 이 종전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데 이거 잘못하면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거나 성실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아니라고 매도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1월 8월에 개정된 주택법 22조 1항에서는 매도 청구를 할 때 3개월 이상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시정비법 73조 제1항에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에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법리를 가진 주택법상의 사전협의 규정과 그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어쩌면 지금 어딘가 하급심에서부터 엄격하게 해석되어졌을 여지가 있습니다. 주택법상 3개월 사전협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면 사업 주체가 매매 가격 또는 그 산정을 위한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였는지, 사업 주체가 협의 진행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였는지, 대지 소유자가 협의에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사업 주체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입증하지 못해서 매도 청구 소송은 기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은 현금 청산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로 한 시세 감정을 한 번 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3-4차례 정도 통지하고 청산자가 많다면 주민센터 같은 곳을 빌려서 협의 절차를 위한 간담회를 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면담은 수시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90일 동안 최대한 부지런히 그리고 성실하게 협의했다는 기록과 흔적을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 청산을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매매 가격을 제시하고 적극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협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를 시행자에게 발송하여 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협의가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매도 청구를 기각시킬 중요한 서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도시정비법 73조 1항 협의기간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엄격하게 법원이 해석해 갈 것이고 또 구체적인 협의 절차가 시행령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봅니다. 다음은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협의를 거칠 때 제시하는 감정 금액을 어떻게 정해서 협의하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법 시행령 60조 1항에서는 재개발 사업에서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68조 1항에서는 감정평가사 3인을 선정하여 산술평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위는 조합이 선정하고 1위는 시도지사로부터 추천을 받고, 여기서 시도지사라고 하면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장이고요.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면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현금 청산을 받게 되는 토지 소유자 총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1인의 평가사를 조합에 선정해달라고 추천 요구할 수 있어요. 감정평가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기득권 같은 건 좀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속한 무리에서 추천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자칫 추천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옳지 않습니다. 어느 무리에서 상당수 동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쪽의 동의표를 몰아서 최대한 빨리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천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할 수 있는 시간은 30일밖에 안 되거든요. 서로 모르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총 현금 청산 대상자들 중 과반수 동의를 받아 평가사를 추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은 법률상 토지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현금 청산 대상자 중 건물만 소유한 사람, 그리고 영업 손실 보상만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분들은 추천권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추천된 3인 또는 추천이 없을 경우 2인이 평가해서 평균을 낸 금액으로 사업시행자는 90일 동안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90일 내로 협의를 해야 하는데 평가사 선정도 하고 추천도 받고 선정된 평가사들은 현장에 임장해서 평가도 해야 하고 그 결과로 협의도 해야 합니다. 보상 대상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수백 명이 넘는 경우 90일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칫 조합은 이자를 물을 수도 있어요. 이자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 다른 편에서 깊게 따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서 현금 청산자에 대한 협의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현금 청산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그 구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구역이라면 조합으로부터 설명드린 방법과 절차에 따라 매매대금이 책정된 협의 통지서를 받게 될 겁니다. 협의하자는 말은 곧 돈 줄 테니까 집을 팔라는 것이죠. 그때 협의를 하면 통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보통 매도인과 매수인이 사고 파는 것과 동일한 절차로 집을 팔게 되는 겁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돼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재건축 사업에서는 등기의 원인이 매매로 기재되고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등기 원인은 협의 취득이라고 기재됩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협의 취득이라고 기재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회가 되면 따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현금 청산자들이 받게 될 협의 통지서, 즉 협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 저는 협의하지 않겠습니다.